미 전역에서 한인 어르신들의 사망과 실종,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미국 내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한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온 이유케어 클리닉의 제40회 갈라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USC의 첫 한인 총장에 임명된 김병수 총장과 전 우주비행사 호세 에르난데즈, 그리고 소켈 게스 컴퍼니 메리안 브라운 CEO가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You are the dream makers. Because of you, our patients remain hopeful. Because of you, they keep going. Thank you for standing with our patients who in so many ways impact your own quality of life. I'm deeply humbled by their recognition and this award. I'm here to accept the award in order to really bring attention to care and its important mission. And also, I accept it on behalf of USC and all of the physicians. ABC 진행자 로 후쿠자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 레이커스 선수 바이런 스캇과 세시 스캇 부부 등 450여 명의 한인과 주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피클볼 대회가 지난 주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18일 LA 충현 선교교회에서 개최된 미주 중앙일보배 피클볼 챔피언십에는 총 24개 팀 3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실력자들이 참가한 에이스부에서는 OC002팀이 우승, 충현 1팀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초보부에서는 BPM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 내 피클볼 저변 확대를 위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생활체육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 등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 호조가 내일부터 미주 지역에서 순회 상영됩니다. 지난해 3월 한국에서 개봉했던 이 작품은 신민의 활동과 상해 임시정부 시기를 배경으로 두 인물의 우정과 독립운동을 뮤지컬 형식으로 담아 호평받았습니다. 흥사단 LA 지부는 내일 오후 5시 반 LA의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영화 호조 상영회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두 분을 주인공으로 한 이유는 두 분이 평양 근교의 고향이 같고 두 분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형과 동생 사이예요. 손정도 목사가 늘 안창호 선생을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과 독립운동을 그린 작품인데요. 영화 호조는 LA를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주 5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상영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13년 동안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이어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모 씨는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통일교 회원들을 각국에서 모집해 방문 비자로 입국시킨 뒤 불법 노동을 시키고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배상과 세금 납부를 명령했으며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한인에게 한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체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출입국 관리 질서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헌법 개정안 재외 국민 투표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이 가장 편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첫 시행인 만큼 투표소 추가 설치도 검토하며 투표 편의성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폭행을 당한 뒤 몸에 불이 붙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그젯밤 12시쯤 다운타운 웨스트 6가와 호프 스트리트 인근에서 40대 흑인 남성이 조모 씨를 폭행한 뒤 몸에 불을 질렀다며 현장에서 체포했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었던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버뱅크 지역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실종된 지 2달이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월 초 마지막으로 목격된 토마스 홍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작은 단서라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의 한 주택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8시 50분쯤 배터리 드라이브 5800번지 주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정 용의자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타코마 한인회가 제76주년 6.25 기념식을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오는 6월 20일 올림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열리며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한인회는 참전용사 예우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뜻깊은 행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 LA 한인타운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대청소 행사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과 OC 한미 지도자 협의회,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LA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그리고 파바월드 소속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거리 정화 활동을 펼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질 예정입니다. 비영리 주택 상담기관 샬롬센터가 LA 한인타운에서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무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한인타운 내 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 5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종합부동산 기업 얼반 리얼 에스테이트가 파트너로 참여해 전문적인 세미나 진행과 맞춤형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15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금융 지원 혜택과 맞춤형 상담이 제공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전직 경찰 간부가 사업 파트너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펠팍 경찰서 경감이었던 션 이 씨가 지난 15일 밤 9시 38분쯤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목과 턱을 잡고 조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 씨가 과거에도 분노 조절과 괴롭힘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존마 드라이브 일부 구간이 서울 블루바드라는 명예 도로명으로 지정됩니다. 표지판은 다음 달 4일 이전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인 사회의 지역 기여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과 다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와 자금 세탁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5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스마일러스 데이스파에서 금전을 대가로 한 불법 성행위와 조직적인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60대 김모 씨가 성매매 알선과 공모, 공공방해 행위, 지속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은 구조돼 보호 조치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5월부터 9월까지 고전 한국 영화를 조명하는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인 유연목 감독의 오발탕과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바라아재, 봉준호 감독의 지리멸렬 등이 상영되며 영화 전문가의 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헌법 개정안 관련 재외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재외투표관리위원회는 황성원 위원장과 전호정 부위원장, 김영환 총영사, 이호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안미선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은 재외국민투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가까운 재외공간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한인 부부의 사망 원인이 동반 자살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의한 다발성 상처와 함께 약물 중독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100블럭 노스 세라노 애비뉴에 위치한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평통이 주최하는 2026 한미평화통일 포럼이 내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정책 변화 속 한반도 평화 환경과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학 최초로 개설된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의 김치 제조 정규 과목이 한식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김치 만들기를 넘어 문화와 산업, 위생 기준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한식의 대중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식 메뉴 실습과 교육 협력 확대 논의까지 이어지며 K-푸드가 글로벌 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B뱅크의 지주사인 CBB뱅크코프가 2026년 1분기 57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BB뱅크코프는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2025년 4분기 기록한 450만 달러에 비해 올 1분기 순이익이 26.7% 증가해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호 CBB 행장은 성장이 정체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순이익을 증대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미개척 시장 진출을 통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한인재단 KAF의 지난해 기부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AF는 어제 LA 한인타운에 새로 개설한 사무실에서 창립자 만찬 행사를 갖고 기부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저희 새로 파운더 서클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만 해도 19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것도 우리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KAF는 오는 5월 31일까지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6 커뮤니티 그랜트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다음 달부터 무료 점심을 재개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5월 11일부터 주 5일 하루 선착순 80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한식 위주의 메뉴로 점심 도시락을 다시 배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미 민주포럼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5월 광주의 연대와 화합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당일 오후 2시 플러싱과 포트리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회사관 영사부가 내일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국적병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민법 상담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여권과 공증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순회 영사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